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슈퍼 위켄드 대미를 장식한 K리그1의 왕자를 결정하는 사실상의 결승전. 또다시 전북이 웃었습니다. 일단 총평 좀 해볼까요? 네. 저는 일단 전북의 힘을 인정해야 된다. 예, 실수였다. 어쨌든 승부처에서 내면 힘, 이게 다르고요. 울산은 포항전 부메랑을 제대로 맞았다.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싶어요. 저는 간의 크기가 중요한 경기에 영향을 간 때문이야? 네, 간 때문이야라고 정리하고 싶고 저 선두인데도 쫓기는 쪽은 울산이었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간단히 경기 리뷰 좀 하겠습니다. 일단 네. 스타팅 라인업부터 보면은 김동훈 감독 변칙에서 벗어나서 윤나는 전공법을 택했습니다. 또 전공법을 왜 했냐는 또 목소리 네. 또 있는데 하던 대로. 네. 어쨌든 이제 주니어, 김인성, 신진호, 윤빛가람, 이청용, 원두재, 홍철, 김기, 정승현, 서령우. 그다음에 서령우가 어쨌든 김태환 대신 들어간 게 좀 이채로 왔고요. 네. 골문은 조현우가 지켰습니다. 모라이스 감독도 평소대로 하던 대로 구스타브 원톱에 조규성, 이승기, 쿠니모토 한교환, 손준호, 그다음에 최철순, 김민혁, 홍정호, 이용, 이주영 대신 최철순 나선 것도 좀 이채롭고요. 골키퍼 잠깐 송범근이 꼈습니다. 경기 리뷰 좀 해볼까요? 전반 초반엔 전북 수비가 약간 실수를 하면서 조금 끌려가는 양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윤빛가람의 프리킥이 골대에 맞는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 팀이 이날 각각 2번씩 골대를 맞아요. 맞췄잖아요. 네. 윤빛가람 2차례 프리킥이 골대 맞고 전북은 이용과 조규성의 슛이 그렇죠. 골대를 강타했어요. 네. 여기까지 오면 두 팀 모두 이제 불운에 시달렸다는 건데 그 전반 34분에 일단은 전북이 좀 끌려가다가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합니다. 특히. 네, 그렇죠. 김민성의 핸드볼 파울로 페널티가 주어지고 약간 이게 지금도 약간 이견이 좀 있어요. 이게 이거를 줬어야 되냐. 어쨌든 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스타프가 직접 키커로 나서서 찾는데 이게 조현우의 발에 걸립니다. 조현우 요새 페널티 선방에 물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FA컵 폼에서 몇 개를 막는 겁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조현우가 흐름을 바꿔놨고 후반 12분 한겨울의 문전압 헤더도 멋지게 맞아요. 네. 쳐내면서 조현우 앞세워서 울산이 어떻게든지 버틸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이제 후반에 그 불트위스 대신 나온 김기희가 골키퍼를 보고 백헤더로 시도를 하죠. 근데 그게 바로가 간판한 것 같아요. 그 순간적으로. 냅다 뛰더라고요, 그냥. 머리 맞자마자. 그래서 바로가 약간의 조금 뭐 페이크 동작 아니면 발에 제대로 안 맞았지만 어쨌든 조현우를 속이기 충분했고 그게 득점이 되면서 지난 그 첫 번째 맞대결에서 실수를 했던 김기희가 또 다시 좀 실수를 하면서 그 골이 결승골이 되면서 전북이 1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승부처는 언제였을까요? 저는 전북이 너무 차분하게 했어요. 네. 정말 너무 이게 골대도 계속 맞았죠. 페널티 실축했죠. 흥분할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았는데 와, 우리 전북은 진짜 대단합니다. 이번 부분은 진짜 높은 평가를 받아야 되고요. 네. 저는 주니어 이청용의 상태가 생각보다 더 나빴던 게 좀 아쉬웠었어요. 결과론적인 부분이 아쉽긴 한데 주니어의 한 방에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차라리 이청용이 쪼커로 나섰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뭐 이건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니어랑 이청용의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왼쪽에 있는 김인성한테 자꾸 좀 의존하는. 그래서 항상 김인성과 이용이랑 맞붙는 장면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뭐 좋은 프리킥 찬스도 얻긴 했지만 결국 좀 단순했다 공격이. 그런 단순한 공격으로는 전북을 좀 뚫을 수 없었다고 좀 생각이 되고 김도훈 감독이 아무래도 하던 대로의 덫에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도 뭐라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때려대니까 그래 좀 안 좋더라도 그냥 주니어 이청용 가장 좋은 선수를 내보내자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후반에 반전할 카드가 너무 없었어요. 비온 존슨이 빠진 게 컸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 결국 포항전 부메랑이 그런 부분인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불트위스 빠진 자리에서도 결국 실수가 나왔으니까 두 선수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반면에 전북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좀 침착하다. 그러니까 수비 내려서니까 답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때 광주 경기 현장에서 봤는데 광주 관계자들도 전북이 저렇게 내려서서 수비를 하면 뚫을 수 있는 팀은 K리그에 없다. 그렇지. 예, 결국 근데 그 말대로 울산은 마지막까지 못 뚫으면서 결국은 뭔가 왕관의 무게를 좀 못 견딘 것 같다 울산이.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MOM 꼽아볼게요. 네. 저는 손준호 가겠습니다. 손준호. 저는 이 원버런치 두 개는 좀 여러모로 좀 애매한 유형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니에요. 완벽합니다. 수비도 그렇고 빌드업도 그렇고 원두재 좋은 선수인데 아직 손준호한테 안 된다는 거 명확하게 좀 대비가 됐고요. 모라이스가 왜 이렇게 손준호를 좋아하는지 저는 삼성에서 풀어나간 운영의 차이가 이날 경기를 좌우한 결정적 원인 중에 하나였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송범근. 오, 네, 실제 연맹에서 정한 MVP이기도 하고. 네, 저도 고민했었어요. 네, 그렇죠. 후반 중반에 주니어 슛, 뭐 김인성과 1대1 상황에서도 겁 없이 달려 나오면서 결국 김인성이 제대로 슛을 못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런 뭐 담력도 생겼고 침착함, 뭐 킥 정확성 여러모로 해서 조현우한테 결코 밀리지 않았다. 올 시즌 울산과의 3경기에서 단 한 골 내줬는데 그 한 골도 페널티입니다. 올 시즌 울산을 상대로 3연승을 하는데 송범근이 굉장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저희가 모처럼 볼만찬 인터뷰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조현우 국대 최고의 골키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조현우와의 싸움에도 밀리지 않았던 우리 송범근 골키퍼를 만나 울산전 이야기 직접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송범근 선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엄청난 게임 했는데 일단 네.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결정적인 상황에서도 울산 잡았거든요. 네, 승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일단 모든 선수들이 다 한마음으로 서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경기에 좋은 준비를 거쳤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앞선 두 경기에서도 울산 잡았잖아요. 네, 그때와 이번이 어떻게 좀 달랐는지 좀 궁금해요. 뭐 울산전뿐만 아니라 모든 경기를 준비할 때 다 같은 마음으로 준비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는 워낙에 중요한 경기고 선수들이 뭐 얘기하지 않아서 서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는 각자가 각자 해야 될 몫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날 경기 MVP 송범근 선수가 받았어요. 네. 어땠어요? 사실 제가 MVP를 받아도 될지 모르겠는데 앞에서 형들이 또 준호 형이나 뭐 정우 형이나 모든 많은 선수들이 다 열심히 뛰어주고 골 넣은 바로도 있고 그런데 사실 제가 이렇게 MVP를 받게 돼서 선수들한테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어요. 그 MVP 받은 이유가 아무래도 후반 22분인가요? 네, 그때 주니오 슛을 발로 막은 장면이 네. 좀 결정적이었던 것 같거든요. 맞고 나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네. 영상을 다시 돌려보니까 네. 굉장히 위험했더라고요. 보니까 또 제가 어떻게 그때 그냥 생각 없이 무조건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하게 됐던 것 같고 네. 근데 또 그게 업사이드더라고요. 보니까 아웃사이드. 네. 분위기는 많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업사이였는데 또 이렇게 막아주니까 선수들이 또 굉장히 사기가 많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 본인이 영상을 다시 봤다고 했는데 본인이 봐도 좀 잘 막았어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궁금해요. 윤빛가람 선수가 2번이나 프리킥을 쳐서 2번이나 골대 맞고 나왔거든요. 그때 좀 어떤 기분이 좀 들었었어요? 첫 번째 골대에 맞아서 골대 약간 윗부분에 맞아가지고 네. 이건 들어갔다 이런 느낌은 없었거든요. 아. 공이 날라올 때. 네.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공이 날라오면 이게 들어가겠구나 싶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네. 약간 높아가지고 이건 골대 아니면 나가겠다 싶어서 저도 이제 다이빙을 안 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도 사실 그런 느낌이었고 그 골대한테 MVP 줘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골대가 한몫했죠. 모르겠어요. 근데 이 경기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게 아무래도 조현우와의 그 어떤 경쟁이잖아요. 그렇지. 네. 근데 반대편 골문에서 조현우가 뭐 슈팅 엄청나게 선방하고 페널티도 막았으니까 네.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들었는지. 경기 중에는 이제 팀이 이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영이 발로 잘 맞고 했지만 질 것 같은 느낌은 없었거든요. 네. PK를 놓치고 나서도 현영이 막은 거에 대해서는 또 저걸 막네 약간 이런 그런 그거였죠. 아니 솔직하게 어쨌든 조현우 선수가 한국 최고의 골키퍼라는 건 분명하니까 네. 조현우 선수랑 비교되는 것에 대해서 좀 어때요? 좀 이게 동기부여가 되나요? 좀 부담스럽나요? 어때요? 뭐 동기부여도 되는 것 같고 부담스럽기도 한 것 같은데 사실 현영이랑 비교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영광이고 그렇게 이제 비교해 주시고 저로서는 너무 감사하고 현영을 바라보면서 제가 배울 점도 너무나도 많고 A대표의 선수로서 또 자리를 잡을 때까지 많은 동기부여가 될 것 같긴 해요. 송범근 선수가 생각하는 조현우의 장점은 뭐고 또 조현우에게 없는 이제 송분만의 장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현영의 장점은 진짜 세이빙이 너무 좋고 골키퍼의 이제 가장 중요한 막는 거를 너무 잘 막고요. 제가 봤을 때 또 몸이 굉장히 날렵하고 민첩하고 크로스 상황이나 이런 거 있을 때 민첩한 스피드 그게 굉장히 장점으로 사고 또 가장 큰 거는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월드컵을 아무래도 뛰었고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여유와 그런 자신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굉장히 높이 사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좀 낫다라고 할 거는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나이밖에 없는 것 같은데 너무 힘밖에 없어요. 그 영상이나 경기장에서 보면 표정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 포커페이스. 네. 엄청 침착하고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골문을 좀 든든하게 지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게 장점이 아닐까요?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제가 포커페이스 되는지 안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아니 평소 성격도 그래요? 그렇지 않은데 장난도 많고 좀 그런 성격인데 경기장에 들어가면은 이제 제가 기분 나쁠 때랑 좋을 때랑 이게 표정 변화가 많이 없나 봐요. 맞아. 네, 경기장에서 3실점 했을 때나 무실점 했을 때 굉장히 비슷해요. 아시죠? 그런가 봐요.
근데 그게 골키퍼한테는 굉장히 좀 유리한 그렇지. 점이 될 수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쫄지 않는다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저는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골을 먹었을 때 이제 다음을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미 들어간 거를 돌이킬 수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거에 이제 젖어 있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젖어 있지 않으려 한다. 전북 얘기를 좀 할게요, 이제. 경기 전에 모라이스 감독이 바로한테는 10초 지시했다고 막 얘기 나오더라고요. 송봉호 선수한테 뭐라고 얘기를 좀 한 게 있나요? 5초? 저한테는 굿 범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잘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 거 같아요. 울산 경쟁을 할 때 한참 계속 밀렸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와중에도 역전 우승, 뭐 역전을 할 거라는 그런 그 뭐 생각이 좀 자신감이 있었는지. 전북 선수들은 별로 그렇게 진짜 쫄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처음에 입단했을 때는 워낙 그때 18년도에는 너무 압도적으로 우승을 했고 네. 작년이나 올해를 봤을 때 경기 쭉 하면서 팀이 지고 그랬을 때가 있었잖아요. 네. 성남한테 지고 뭐 계속 비기고 그랬을 때 음. 울산이 더 좋게 가져갈 수 있었는데 격차를 못 벌리는 거예요, 울산이. 그래서 이거는 진짜 모르겠다. 끝까지 가봐야 또 될 것 같다 싶었는데 또 이렇게 작년과 비슷하게 흘러가는 게 좀 그런 거를 보면서 막 조급해하지 않는 것 같아요. 형들은 봤을 때 뭐 경기를 준비하거나 훈련을 할 때 막 이겨야 된다 해가지고 너무 이게 의욕만 앞서면 또 실력이 그쵸. 나오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 침착함과 긴장감을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본인들의 몸 관리도 또 하고 그렇게 여유 있게 가져가는 거 보면서 확실히 연륜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다르구나. 팀에 대한 신뢰도도 많이 다른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연륜이나 신뢰 이런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북만의 우승 DNA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게 봐도 무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괜히 베테랑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올 시즌 기록 3전 전승이잖아요, 울산 상대로. 네. 근데 필드골을 한 골도 안 먹었더라고요. 네. 그런 좀 어떤 비결이 있는지, 울산의 강한. 울산 이제 공격수 중에서 굉장히 지금 골 많이 넣은 선수가 있잖아요. 네. 예. 그 주니어 선수 경기를 그러니까 주니어가 골 넣은 걸 봤을 때 다 보면 굉장히 골을 잘 넣더라고요, 올 시즌에. 그렇죠. 더. 네. 근데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수비수라면 주니어 진짜 잘한다. 좀 약간 긴장하고 그럴 것 같은데 네. 이제 정호 형이나 이제 민혁이 형이나 뭐 수비 형들을 보면은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주니어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는 뭐 그런 것도 없고 이렇게 쪼는 것도 없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자신 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더 이제 신뢰가 갔죠, 선수들에게. 지난 2년간 사실 주전으로 뛸 때는 좀 22세 규정의 영향도 좀 받은 것도 사실 있었고 근데 하지만 올 시즌에는 지금 기록 봐도 그렇고 완전히 그 편견을 깬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본인이 봐도 정말 이 3년간 성장했다고 봐요. 좀 어떤 점이 달라진 것 같고 좀 그래요. 선수라면은 매년 발전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발전하기 위해서 경기 외적인 부분에서 뭐 훈련이나 이런 것들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면서 이렇게 노력하려고 했고 경기까지 뛰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경험들이나 이런 것들이 쌓인 것 같은데 작년까지는 22세가 있었고 또 저도 저 나름대로 22세에 대한 편견을 깨고 싶었고 이제 진짜 보여줘야 될 이제 실전이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었어요. 제가 발전하지 못했다면은 올해도 경기를 나갈 수 없었을 것이고 성실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감독님께서 저를 믿고 이렇게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2연패, 3연패를 순간 함께 했잖아요. 네. 근데 4연패는 K리그에서 한 번도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그것도 느낌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 직접 그 참가하고 있는 선수 입장에서. 아무래도 이제 역사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런 4연패에 없었던 지금까지 그 최초의 기록을 쓰는 데 있어서 동참하고 싶고 또 거기에 뛰었던 선수로서 기록되고 싶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기부여가 더 되고 또 4연패 이런 것도 굉장히 저에게 동기부여가 되지만 선수로서의 K리그의 우승 타이틀을 가져간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스럽고 그런 부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앞으로 한 경기 남은 경기도 마지막 질문입니다. 조현우 선수랑 국가대표까지 포함해서 올 시즌 3승 1무거든요. 맞대결 전적이. 네. K리그 우선한 베스트 11 골키퍼는 송범근이 가져가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또 워낙에 저보다 현우 형이 솔직히 더 잘하기 때문에 현우 형이 받든 아니면 다른 선수들이 받든 축하해주고 싶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또 받을 만큼의 실력이 되고 또 그만큼 평가를 받고
인정을 받는다면은 베스트 11만 아니라 어떤 상들이 따라오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사실 아니기 때문에 그때까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제 고생 많으셨고요. 예,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슈퍼 위켄드 K리그1 26라운드 그리고 K리그2 제주와 수원FC 경기까지 리뷰해봤습니다. 이제 K리그1 정말 딱 한 경기 남았습니다. 아쉽다. 네, 마지막 경기도 뻘만찬과 함께 하시죠. 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